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님들 톡스탁입니다. 오늘도 국내 바이오 산업 대들보죠. 우리 셀트리온 분석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삼바 얘기도 가끔 했는데 여기 긁히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삼바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 채널에서 셀트리온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매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어요. 갈라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최근 기업 가치는 바닥 그리고 성장 확신은 최고라는 흥미로운 평가와 함께 셀트리온의 재평가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만 보여요. 과연 지금 셀트리온이 싸 보이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일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제가 뭐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내용이 좋으면 알아서 누를 거다. 근데 알아서 안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지금 셀트리온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무상증자 그리고 그로 인한 권리락이잖아요. 지난 5월 26일 주당 0.04주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6월 6일이 권리락일이었는데 현충일이었잖아요. 오늘이죠.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였네요. 어제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진 6월 5일이 권리락이 적용됐습니다. 권리락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신주를 받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 주가가 그 비율만큼 인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6만 3,100원이었던 셀트리온 주가는 권리락 후 이론적으로 약 15만 7,100원으로 조정됩니다. 여기 공시가 나왔어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마치 액면 분할처럼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를 가져오죠.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요.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0.04주라 솔직히 미비해요. 그건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태클 걸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상증자 후 셀트리온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반적인 패턴을 보면 권리락 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요. 권리락 당일에는 저가 매수세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대감 소멸과 차익 실현 매물로 조정 국면을 거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실적과 성장이 주가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의 무상증자는 0.04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형적인 무상증자 종목들과는 흐름을 좀 달리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무상증자 중에서 가장 크게 좀 먹었던 부분이 실리콘2거든요. 202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2,000원대 실리콘2가 여기 무상증자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빵 뛰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유가 그때 1대5가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신주 발행일 날 이렇게 물량이 풀릴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때 2,000원짜리 주가가 지금 뭐 4만 원대가 넘었죠. 2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패턴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거다. 차트 일단 한번 보자면 제가 뭐 매 영상마다 차트를 좀 키고 있는데 사실 뭐 똑같은 소리죠. 여기 적어도 224일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 직전 고점이죠. 요 라인을 일단 돌파하기 전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건지 뭐 최악은 다시 한번 횡보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손잡이 말들고 올라가냐 뚫고 올라가다 살짝 눌렀다 이렇게 올라가냐 요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이 흐름과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21선 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저는 그려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7만 한 7,000원, 8,000원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까지는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볼게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펀더멘털과 차트 분석인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여기냐? 이건 굉장히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종목, 섹터, 그리고 내가 보유할 기간, 그리고 시가총액, 뭐 테마 다 다릅니다. 셀트리온 같이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탈이나 매크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고용 지표가 미국 호주가 나왔거든요. 아마 나스닥 지금 다우랑 지금 새벽 지금 1시인데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금 새벽 12시 43분입니다. 토요일 날 새벽이에요. 영상은 제가 이 편집 없이 바로 원테이크로 찍거든요. 근데 바로 올리려고 하니 새벽 아마 1시 정도, 한 55분 정도의 영상을 다 찍을 것 같아서 그 시간대 올리면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오전이나 점심때쯤 올릴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주말이라 장이 안 열리잖아요. 기술적 분석과 재무적 분석 설명은 제가 다음 해 해드릴게요. 왜냐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때 차트 기술적 분석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 어떨 때 재무적 분석을 더 중시해야 될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한 10분, 20분 얘기해도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런 인사이트들, 셀트리온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차트 분석이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펀더멘탈 그리고 매크로를 섞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영상에서 못다 해드리는 얘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구독자 1000명 딱 한 달 됐습니다. 5월 6일인가 5월 7일 날 제가 첫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 달 만에 구독자 1000명이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다 뭐 셀트리온 주주님들 덕분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좀 되고자 구독자분들만 그냥 이렇게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설문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구독하시는 거 맞는지만 체크 좀 해주시고요. 뭐 저희 채널에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로 제가 제 인사이트라든지 주말마다 뭐 이제 이번 달에 눈여겨봐야 될 뭐 섹터, 대장주 종목들 이런 거 정리해서 PPT 파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하는 부분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네이버 설문조사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영상 설명이나 고정 댓글에 설문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셀트리온 경우 2분기부터 회복될 실적, 강한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매 영상마다 강조드렸듯이 신규 제품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거거든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램시마 SC,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곧 출시될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죠. CT-P39, 셀트리온의 미래를 견인할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치평가 제가 얼마 전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나왔던 23만 원 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 저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를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얘네들은 운영사의 입김이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주 고객이 운영사잖아요. 증권사들은 이 수수료로 먹고 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증권사들은 거의 매도 리포트를 안 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깊게 얘기 들으려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다음에 좀 할게요. 신제품 성장 잠재력을 좀 높이 평가해서 목표 주가 23만 원. 근데 목표 주가는 주가가 올라가면 더 높이는 거고요. 떨어지면 주가는 어차피 목표 주가를 더 낮춥니다.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통해서 유통 물량 부담을 일단 최소화하고 주주들과 성과를 좀 공유하려는 경영진의 의지 또한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기업 가치는 바닥이라는 인식 그리고 성장 확신은 최고, 이런 재평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은 보여요. 정리하면 이 셀트리온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 노력과 함께 핵심 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2분기 이후 예상되는 실적 회복,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바이오 산업의 경쟁 심화라든지 규제 변화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존재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안 다뤄드리는 건 아니에요. 나쁜 건 나쁘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힘든 건 힘들다.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런 얘기는 다 솔직하게 드릴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경쟁력과 파이프라인 확장성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재평가의 문이 열리는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주가는 신도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중요한 건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현명한 투자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의 비중이 너무 큰 분들, 얼마 전 설문조사 해주신 분들 최소 50%에서 20% 가지고 계시는데 80%에서 몰빵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평단가 부근이나 그 위로 올라가면 비중은 좀 축소해 주세요. 뻔한 얘기잖아요. 위험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딱 세 가지거든요. 절제입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이라는 게 한 종목에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예요. 물론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크게 잃을 수도 있고 제일 지루할 수도 있는 게 몰빵 투자예요. 그래서 비중은 꼭 좀 분산을 해서, 왜냐면 근데 이 투자금이 좀 크신 분들이잖아요.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금액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하시는데 조금은 분산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TMI를 좀 많이 방출할 겁니다. 영상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TMI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관련 종목들 몇 개 나열해드렸잖아요. 오늘도 종목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재명 대통령 원격 의료 및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왜냐면 이게 5일날 뉴스에 나왔거든요. 기대감 커진 비대면 진료, 그리고 다음 주죠. 이재명 정부에서 이 비대면 의료 관련해서 법제화하겠다, 추진하겠다, 드라이브 걸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수혜주는 인성정보랑 케어랩스 이 두 종목 눈여겨보고 있어요. 인성이 대장이고 케어랩스가 부대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유비케어 이런 거는 부대장 아니냐, 그냥 다 또이또해요. 그냥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 테마 이슈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럼 원격 의료 법제화 공식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이제 고조될 거예요. 의료 IT 강자입니다. 인성정보는 20년 이상 병원 진료 전사 시스템 구축을 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얘를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의료계 반발이나 법제화 지연, 그리고 일회성 테마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방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는 시간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 먼저 이렇게 움직였지만 지금 박스권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털어냈죠. 여기서 쭉 큰 거래량, 기준봉이죠. 기준봉 뜨고 한 방 치고 난 다음에 윗꼬리 달고 눌렀습니다. 전형적인 개미털이 한번 바닥 찍고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십자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만들었냐? 구름대 위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볼벤 상단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수급만 이렇게 따라와 줄 경우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전형적인 헤드앤숄더죠. 어깨 한번 만들고 대가리 만들러 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어깨 만들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을 저는 그려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방이 남아있다. 인성정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대신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는 기본이고요. 케어랩스가 굉장히 좀 재미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때 한번 빵 뛰었다가 다시 한번 개미 틀고 한번 또 구름대 위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볼뱅 산당 뚫고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만들어주면 직전 고점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케어랩스가 저는 한 방이 좀 남아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얘의 최대 주주가 원익홀딩스예요. 이때 한번 매집을 하고 쭉 개미를 털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간이라는 거 영상을 너무 길게 찍으면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잘 안 보시려고 그러고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정확한 타점 공유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독자
1000명 기념으로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께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거니 바쁘신 시간 한 10초, 20초만 내주셔서 설문조사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 굉장히 차트가 귀엽습니다. 이때 한번 쭉 긴 행보였어요. 그 전부터 긴 행보 이후로 한번 딱 털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단식으로 완전히 워터 슬라이딩을 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큰 거래량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큰 이 정도 거래량이면 유통지식수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이때 요 라인에서 돌린 거예요. 요 라인에서. 그리고 개미 털고 이때 빵 띄운 거예요. 그리고 개미 한번 더 털었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어깨만 안 들고 머리만 안 들고 어디까지 근데 머리일지 모릅니다. 요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서 어깨만 안 들고 요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는 이미 머리를 지금 만들러 가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건 고점에서 절대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추천하는 인간 단타로 먹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 물론 뭐 트레이딩,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변동폭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이나 큰 자금 운영하시면서 주말에 운동하기 바쁘신 분들 필드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 단타로 쳐다보고 있을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위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원격 의료 관련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은 아직 한 방이 좀 남아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인사이트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